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입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식당이나 음식점 또 카페 이미 창업하셨거나 또 창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가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최고의 이윤을 남기는 가격의 비밀을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푸드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장사의 신 이 저자인 김유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 역시 그 보물 같은 분, 복동이 오윤혜 씨. 네. 왜 웃으세요? 들어도 좋은 말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잘 되세요? 그리고 하시는 거? 오윤혜 경제유치원 지난번에 이광수 위원님이 또 나와주셔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좀 구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네, 유튜브입니다. 네. 저희 경쟁자예요. 그러시군요. 네. 자, 당신의 가격은 틀렸다. 네. 이 얘기를 김 대표님 항상 하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외식업계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라면 주로 어떤 걸 컨설팅 하시는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도 하고요. 네. 또 각 지자체 현재 S은행하고 목포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의 지자체의 전략 고문으로 있고요. 그런데 음식점 컨설팅은 주로 어떤? 음식점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시고. 외식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자영업, 소상공인.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의 가격은 틀렸습니다. 이런 책을 내셨다고요? 굉장히 네. 제목이 도발적인데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네. 왜 틀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 주머니 안에 G 브랜드의 카드 지갑이 있다. 명품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지치. 굿땡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그렇게 갸우뚱하시다가 뭐 보여주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해요라는 대답들 많이 하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지난 100여 년간의 가격표가 그랬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오늘 끝나고 나서 점심 드시러 가실래요? 그러면은 삼겹살, 김치찌개, 헤어커트, 사우나 이렇게 하고 가격만 적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뭐랑 거래하는지가 없어요. 모르죠,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삼겹살이 2만 원이면 2만 원이다 하지. 맞아. 그거 거래가 부르는 대로 줘야지 우리는. 또 적어야 돼.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집은 삼겹살이 15,000원이고 이 15,000원인 집을 15,500원으로 500원 인상을 하는데 소비자가 더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한돈을 쓰는지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쌈채소는 몇 종이나 주는지 쌀은 어디 걸 쓰는지 가격표 밑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주죠. 그럼 왼쪽에 있는 삼겹살 15,000원이란 가격표와 오른쪽에는 삼겹살 15,500원. 오늘 저 귀한 프로 초대해 주셔서 선물 드리는 건데 15,500원이라 500원 올렸는데 저는 정보를 줬어요. 모든 고객은 의심을 해요. 이 집게 제대로 된 걸까? 그래서 의심하는 걸 안심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래 조건이에요. 약속이고 계약. 그럼 쉽게 얘기해서 사우나면 사우나는 물을 어떤 물을 쓰는지 등급 판정 받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수도관 공사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 있거든요. 비누 또 일회용품들 수건 락커 스팀으로 청소를 한다면 청소의 횟수 이런 걸 적어주면 아주 자상한 가격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래 기왕이면은 아무것도 안 써준 집보다는 나 500원 내더라도 저렇게 약속 지키는 집 갈래. 맞아요. 소비자는 모두 싼 걸 제일 싼 걸 원하진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숫자가 아니고 정보예요. 정보. 제가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이제 가격에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는 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객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이익금이 늘어났어요. 그건 간단하지요. 매출 공식은 매출은 객수 곱하기 객 단가잖아요. 객수가 뭐예요? 고객수.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영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200명 오던 분들이 150명으로 줄어야 되는데 기존만큼 먹고 살려면 객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무조건 올리면 고객들은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해요. 안 가죠. 안 가요. 왜냐면은 뭐 하나 바뀐 것도 없는데. 맞아요. 대신
그런 정보들을 주기 시작하면 굳이 검색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대한민국 가격표가 좀 더 친절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런 도발적인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 매출이 올라갔다는 건 그럼 객단가를 정보를 주고 올렸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 올렸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습니다. 늘어난 결과가 얻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국산, 국내산, 수입산이라고 적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테이블 위에 아주 정확하게 채소의 출신 성분도 밝혀주고요. QR코드를 통해서 조리하는 과정도 보여줍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기를 손질하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뭐 가게를 뭐 청소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QR코드를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다가. 예전엔 그런 게 익숙치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매장 들어갈 때마다 꼭 한 번씩 찍어야 되니까 이거 뭐지? 그러고 눌렀더니 와, 이 집은 위생이 이렇게 철저한 집이었어. 깜짝 놀랐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가격을 우리는 받는다 하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손님들이 그걸 지불할 만한 용의가 생길 거라 이거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돌려받는 가치가 많아지는 거죠. 플러스 효용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헷갈리는 용어가 있는데 구매를 할 때는 내가 지불하는 돈에 비해서 더 큰 만족이 생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없어지는 건 손해고 생기는 거는 저한테는 혜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혜택과 효용을 높여주는데 가장 좋은 건 그래서 뭘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데 다른 데하고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죠. 그런데 모든 99% 정도의 가격표는 달랑 보통 명사 하나 맞아요. 그리고 가격표예요. 근데 우리 집은 왔는데 사장님을 쳐다보는 이제 고객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와, 뭐지? 되게 자신감 있나 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원을 인상을 하면 고객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500원 곱하기 하루에 만약에 100분이 오신다면 100분 곱하기 영업일수 일주일에 하루 쉬고 310일만 영업을 하면 1,550만 원이라고 하는 추가 이익금이 생겨요. 그걸 내 주머니에 홀랑 넣고 뭐 이렇게 나 혼자 부자 되자가 아니고 그걸 또 투자를 해야죠. 기왕이면 고객들에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자상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들인데 가장 많이 하는 건 제발 책상에 무선 충전기 좀 갖다 놔다오. 올려놓으면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밑에 이렇게 부착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내 집 테이블이 10개다, 20개다, 혹은 뭐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헤어샵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에서 무선 충전을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을 내가 만들면 전국에서 가장 자상한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 오너,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비싼 거 아니에요? 한번 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칠게요. 1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오시는 고객분이 한 100분 정도 되고 1년을 365일로 나누면 사실 저는 개인한테 투자한 비용은 정말 작은 몇십 원 단위가 되죠. 근데 그런 투자 것들이 대비 만족감이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은 다른 집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제가 그 가격책을 쓰게 됐던 결정적 계기는 내가 줄 수 있는 것까지가 가격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것까지. 소비자 입장에서요? 아닙니다. 오너 입장에서요. 내가 줄 수 있는 것까지. 입장에서. 이건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내 연봉은 내가 회사에 줄 수 있는 것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많다. 디테일을 살릴 수 있다. 나는 남들보다 더한 노동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당연히 더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실력 있는 분들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소비자가 제일 싫어하는 건 2등이나 아마추어하고 거래하는 거 싫어해요. 2등이나 아마추어요? 2등이나 아마추어. 예를 들어서 어떤 타 지역에 갔는데 이 집은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집이 어디요라고 검색을 해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이 1등이 아니면 굉장히 분해해요. 손해 본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안심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그런데 요즘 보면은 워낙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집 건너서 그야말로 식당 카페 다 있으니까 그 경쟁력을 음식 가격을 좀 싸게 해서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짜장면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짜장면가 그때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주변에 짜장면집이 하도 많으니까
옆집보다도 짜장면 값을 500원인가 더 싸게 하지. 300원인가 500원인가 이제 싸게 이제 하자고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하신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남는 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 재료를 뭐 이상한 거 써서 이제 싸게 하는 거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 짜장면 좀 망해갖고. 이제 보통 이제 가격적 차별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가격 파괴. 근데 이제 가격을 낮추면 고객이 바뀌어요. 맞아요. 아주 유명한 호텔의 일화들이 있죠. 호텔이요? 예, 예를 들어서 5성급 호텔, 4성급 호텔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유지가 안 돼서 가격을 낮췄더니 기존의 혜택을 누렸던 이 정도나 돌려받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 고객들이 오지 않고 훨씬 더 이렇게 좀 싼 거만 찾는 고객들이 왔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 오윤혜입니다. 오윤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띠 제일 싼 거 사셨어요? 머리 이거요? 네. 아니요. 그러면은 옷 코트는 제일 싼 거 사셨나요? 아니요. 우리 기자님은 시계 제일 싼 거 사셨나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비싼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비싼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제일 싼 것만 골라서 찾진 않죠.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소비자의 심리인데 소비자는 당당히 주고 더한 혜택을 받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해요. 당당히. 그래서 나 조금 더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대접해주는 집들을 주로 단골로 가죠.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싸면 이게 팔릴 거라는 오해들을 하세요. 근데 이익금이 줄어들면 구조 자체가 악순환이 되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500원에서 그러니까 1,000원을 마진을 봐야 되는데 500원으로 낮추면 제가 2배 더 팔아야 되는 거고 300원을 깎으면 30%를 더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럼 더 팔기 위해서는 재료도 더 필요하고 인력도 더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싸진다고 해서 고객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는 고가와 저가의 역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늘 고가를 찾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느 시장이든. 그리고 저가를 찾는 사람들도 늘 있고요. 근데 굳이 사업을 하는데 저가형으로만 가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저라면 오히려 옆집보다 500원을 더 받고 짬뽕 국물 서비스를 할 것 같아요. 서비스를 더 짜장면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논리 같은데 짜장면이 한 그릇에 만약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5,000원을 한다, 6,000원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저 집을 이기기 위해서 500원을 깎아주면 5,500원 짜장면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한 번은 시켜요. 한 번은 시켜볼 줄 몰라요. 가격이 착하니까. 맞아요. 근데 궁금해지죠. 싼 데는 왜 쌀까? 싼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고객이 뭘 그동안 불편해했을까? 사실 중국집 가면은 제일 불편해하는 것들이 짜장 시킬까 짬뽕 시킬까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쵸. 그럼 저라면 오히려 가격 건드리지 않고 차라리 그냥 500원을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인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객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 가지고 싶고 사고 싶은 걸 저는 오히려 조금 서비스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 가격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렁탕이 10,000원이다. 네. 그러면은 식재료 원가에서부터 또 인건비, 제세, 공과금, 임대료 다 들어가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마진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그릇에서 이게 10,000원에서? 이게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세후 이익률을 따져보면 세금까지 다 마지막 내고 난 뒤에 따져보면 현재 15%. 근데 이 15%라 그래도 1,5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을 팔았을 때? 이 15%라 그래도 무슨 소리야 요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데 얼마나 안 좋은데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고요. 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천정부지로 가격이 솟고 있거든요. 채소도 그렇고. 이럴 경우에는 요새 15% 못 남겨 양반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반면에 물을 좀 많이 쓰거나 1년 내내 가격 변동률, 식자재 가격 변동률이 없는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한 20% 정도. 제가 이제 그렇구나. 제 수업을 이제 정규 과정을 마친 그 분들이 한 1,50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마다 여쭤보면 대부분 그런 정도 얘기를 하세요. 한 13%에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1,500원 15%라면 10,000원짜리를 팔아서 1,500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걸 경쟁한다고 500원을 깎아버리면
저는 1,000원으로 이 입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00원의 힘은 굉장히 크고 1,000원의 힘은 정말 파괴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당당히 가진 정보들 솔직하게 털어놔 주시고 그게 이제 견적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머리를 커트하러 갔어요. 네. 커트라고 써 있어요. 네. 대부분 커트라고 써 있어요. 설명이 잘 없어요. 근데 당연한 걸 설명을 잘 안 하세요. 그럼 저는 가격표를 고친다면 커트 플러스 샴푸 플러스 스타일링이라고 적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커트가 3만 원인데 커트 플러스 샴푸 플러스 스타일링이라고 적으면 3만 원 자체가 굉장히 착해 보이죠. 원래 그런데 비해서. 다 해주는 거죠. 다 해주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걸 자꾸 잊으세요. 그 원가는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커트라고 쓰지 말고 커트에다가 샴푸 스타일링. 스타일링이라고 당연히 해주는 건데 당연히 해주는 건데 네. 써붙이면은 사람들이 커트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가격을 내가 내도 충분하네라고 인식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고객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한 단계만 더 가면 커트 플러스 샴푸 플러스 스타일링 밑에 하나의 가격표가 더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샴푸와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별도의 가격이 필요해요. 그럼 3개를 더했을 경우 3만 원인데 샴푸와 플러스 스타일링은 15,000원이다. 2만 원이다라고 적어주면 와, 이 집은 정말 커트가 싼 집이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을 줄 수 있죠. 그럼 저는 샴푸랑 스타일링 안 하고 커트만 하려고 하면은 15,000원만 내고 가도 되니까? 15,000원만 내고 서비스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 그 잘린 머리를 가지고 갈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좀 그런 거 나는 15,000원만 해주세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창피해서 말하지 않지 않으려나? 또 하나 설명을 드려볼까요? 선생님 되게 재밌어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깃집을 가서 삼겹살, 오겹살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정말 실력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 부위가 다 좋은 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삼겹살 덩어리가 와도 제일 맛있는 부위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동네가 너무 고가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나 그냥 적당한 가격만 경쟁자 눈치 봐서 고객 눈치 봐서 이렇게 정해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프리미엄 가격 하나는 꼭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제일 위에다 뭘 적게 하냐면 접대용 삼겹살이라고 적게 해요. 대신 이건 제일 좋은 부위여야 돼요. 그리고 사장님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접대용 삼겹살이라는 메뉴판을 보면 웃으시겠죠, 처음에는 들어가자마자. 아니, 웃지 않을 것 같아. 이 집은 뭔가 좀 실력이 있는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첫 번째는 그거고요. 일반적으로 삼겹살을 15,000원이라고 했다면 접대용 삼겹살은 17,000원을 받아도 누군가 가서 오늘 접대를 하거나 사야 될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좋아지죠. 먹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접대 받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다 좋아지려면 제일 위에다가 접대용이라고 쓰시면 돼요. 나한테 접대도 했어. 아니, 이걸 접대용이라고 접대하러 가지 않아도 그냥 친구들하고 먹으러 가서도 맞아. 그거 저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2,000원 더 하면은 더 맛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하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다 같이 기뻐지는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푸짐한 집, 그래 많이 주는 집이 좋죠. 근데 조금 이 단계가 넘어서면 이 집도 푸짐, 저 집도 푸짐하면 그 다음 단계는 기왕 좀 깨끗한 집 가자. 화장실도 그렇고, 그쵸. 우리 뭐 저 회식 한번 하는데 뭐 1-2천 원 깎을 것도 아니고 우리 기왕이면 좀 번듯한 데 가서 깨끗하게 먹자. 특히 요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요. 이 단계가 좀 넘어서요. 이제는 다 깨끗해졌어요.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소독도 하고 온도도 체온도 재고. 이제 한 가지 더 욕구를 찾게 한다면, 그럼요. 이 집에 와서는 내가 소비한 걸 과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플레이팅이 예쁘거나. 예를 들어서 그 집 가봤었다 이거? 나 그 집 가봤었다. 근데 사실 너무너무 뻔한 집들 같은 경우는 저가형 우리는 착합니다라고 하면 사진 찍어서 잘 안 올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건 소비는 사실 과시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구매를 한 거잖아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SNS도 글을 올리고 하는데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곰탕집, 설렁탕집 같은 데 가는데
그냥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뚜껑 열고 깍두기랑 김치 꺼내주게 만드는 게 아니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왼쪽 오른쪽에 쫙 냉장고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뚜껑이 달린 김치 보관함에 쫙 스테인레스도 좋고 방자도 좋고 있는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뭐지? 그러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뚜껑도 열어보고 와 김치를 이렇게까지 보관을 해줘. 그러면 그 전까지 다녔던 모든 집들과 비교가 되죠. 그렇죠. 이 집은 뭔가 디테일이 살아있는 집이구나. 막 고기로 탑을 쌓아놨어요. 네. 그러면 막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게 되고. 그리고 이 집은 뭔가 고객을 위해서 애를 써주니 네, 비주얼 중요해요. 이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 설마 주방에서 대충 끓이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효과들을 좀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도 윤혜 씨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물어보시죠. 왜 음식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 SNS에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난 건 지금도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거는 다음 생에 이해하세요.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건 감성이거든요. 이거를 찍어서 올렸다 내가 먹었다 이렇게 인증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너네들도 먹어봐 또는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과시하는 것도 있고 뭔가 나의 감성은 어제는 피자도 먹었지만 나는 설렁탕도 먹을 줄 아는 여자 이러면서 약간 나를 또 어필하는 것도 있어요. 나의 다양한 부분도 있어 막. 아니 오늘 설렁탕 먹은 게 뭘 어필을 해? 아니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어제는 막 스테이크 썰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막 그런 설렁탕을 먹어. 그럼 나는 이렇게 또 소탈한 면도 있어. 이런 거를 음식을 통해서 어필하는 거예요. 나의 매력을. 뇌과학자들하고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를 한 결과를 좀 보자면 나라는 사람은 조금 우월하다. 나는 조금 더 일반인들에 여긴 비해서 조금 많이 본인이 우월하다 생각하시거든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라는 걸 과시하는 가장 좋은 창이 SNS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창이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명품을 사면 올리고 그게 좀 과해져서 좀 문제 아니에요? 그건 문제예요. 문제인데 기본은 그렇다는 거죠. 기본 심리는 인간의 심리가. 그래서 남들도 다 하는 걸 올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머리띠를 하나 샀는데 와 이건 내가 득템한 거잖아. 내가 진짜 발품 팔고 손품 팔아서 찾아낸 거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나 이거 개발하고 발굴한 거잖아. 남들과는 다른이라고 하는 뭔가 좀 나다움, 남과는 다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공간인 거죠. 맞아요. 다양한 매력들. 다양한 매력.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이번 생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생엔 이해 안 하려고. 지금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오 그렇구나. 그게 진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장사하는 분들 보면은 가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말 자기가 실력이 있을 때 그 가격을 올리는 거지. 실력도 없는데 그야말로 뭐 미사여구 그러니까 커트 플러스 샴푸 플러스 스타일링이 3만 원이다 이런 거로다가 해서는 금방 사람들이 한 번은 좋을지 몰라도 있겠죠. 진짜 실력이 없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일 거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을 올릴 때 어쨌든 내가 실력은 있는데 자 내가 음식점 지금 창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 이거 다른 집 10,000원 받는데 나는 이거 15,000원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실력도 있다. 입증해야 돼요. 입증. 그래 어떻게 입증하죠? 소고만 실력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입증해야 돼요. 고객들의 그런 후기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15,000원의 실력이 있지만은 주변이 다 10,000원 받는데 나만 15,000원 받으면 이거 망하지 사람들이 안 오지 않을라나? 인정해 줄까? 대신 조건이 되게 단순해지는데 이런 겁니다. 다 남들 10,000원 받는데 나 15,000원 받으면 당연히 비교의 대상이 되니까 왕따를 당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앞집, 뒷집, 없구나. 옆집 할 것 없이 다 비슷한데 나 혼자만 개인적으로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15,000원을 받으면 당연히 외면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뭘 들어볼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이 식당 많이 가시니까 만약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막창집을 가져요. 연탄구이 막창집 맛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잘 차려입고 온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거리가 몇 개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냄새라든지 연기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지각된 위험이라고도 표현들을 좀 하는데 내가 만약에 구매하고 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후회, 불안, 찜찜함 등을 하나하나 없애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그래도 열심히 주장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옷 요새 왜 흔들흔들해서 놓는
스타일러 같은 것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고깃집 같은 데 갖다 놓으면 우려가 불식이 돼요. 내 옷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우리 집에도 없는데 고깃집에 있어. 대박이다 진짜.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해보고 싶다. 우리 집에 왜 비웃으시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셔. 아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판매자도 그렇고 구매자도 그렇고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고객의 집에 없으니까 가져다 놔야 되는 거예요. 고객의 집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으면 그건 서비스 아니에요. 그 옷걸이 갖다 준다고 누가 감동하겠어요. 맞아. 행거를 준다고 누가 감동하겠어요. 난 감동하네. 스타일을 지금 써보고 싶다. 비용은 좀 듭니다만 렌트를 해서라도 이분들은 뭐냐면 자기 실력인 거예요. 실력을 만들어내는 건 디테일이거든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 디테일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스타일러 같은 것도 갖다 놓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왜 요새 되게 위생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물통 같은 거 줄 때 협찬 받은 거 이렇게 딱 따라오면 정수기에 따라오면 그걸 손으로 꼭 열어야 돼요. 뚜껑 부분을. 소독 아무리 하면 뭐 하냐고요. 그게 묻어나는데. 저는 원가가 한 120원 정도 되는 생수를 줘요. 식당을 갔는데 생수를 줘요. 그럼 일단 첫인상은 와 이분은 뭔가 그래도 좀 위생적인 위생관념이 있구나. 두 번째는 비용 많이 들었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갖고 내게 호감을 좀 사는 거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호감을 반드시 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이 24시간 육수를 끓이는 집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육수 끓이는 것 때문에 들어간 저희는 심지어 뭐까지 붙여놓냐면 가스비 고지서도 붙여놔요. 크게 출력을 해서. 지금 곰탕집 하세요? 아니요.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 문 열고 들어가면 카운터 뒤에 지난달 거를 가로 90cm, 세로 60cm짜리로 출력을 해요. 밤새 우리가 끓이는 거를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를. 왜냐면 대박이다. 인간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맞아요. 절대로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 디테일들 하나하나를 살리다 보면 결국 고객들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 이 사장님 실력이 있는 집이야. 옆집 뒷집 맨날 다 똑같은데 여긴 달라. 라고 해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그럼 나 1, 2천 원 더 내더라도 나 진짜 저런 깨끗한 집, 위생적인 집 나 대접받는 집 갈 거야라고 하는 소비자들은 언제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전에 그 스타일러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진짜 아이디어 같아. 왜냐면 집에 없으시죠? 있어요? 왜 우리 집을 자꾸 관리하시려고 그래? 아니, 내가 삼겹살집이나 뭐 이렇게 그 음식점 가면은 되게 비닐봉투에 이렇게 뚫뚫 말아서 의자 밑에 이렇게 넣어놓고 냄새 안 배이라고 넣고 그러잖아요.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비닐을 건네주는데 비닐이 이미 미끌미끌해요. 맞아요. 그렇지. 이미 막 100명 썼어. 야, 오늘 이 방송 듣고 스타일러 또 불티나게 팔리네. 근데 실제로 앞서가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그 청계산 밑에서 실제로 그런 고깃집을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머리가 하얗신 어르신인데 인생을 오래 살면 고집이 세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완화시켜 볼까 하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대게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좋아. 나 그럼 속는 셈 치고 하나 갖다 놓을게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 갖다 놓은 뒤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등산하시는 분들은 옷이 정말 비싼 거 좋은 거 많이 입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가서 막 냄새가 날까 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다 비싼 거구나.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외국 기자가 약간 비꼬느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대한민국의 등산 애호가들은 다 히말라야를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 패션이니까요. 그건 고객의 선택이니까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싼 걸 아껴주면 챙겨주면 너무 고맙죠. 그래서 고객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해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캠페인처럼 갔으면 좋겠는데 보통 4인 테이블에 앉았는데 여성 4분이 가셨어요. 핸드백을 어디다 놓으세요? 불편하죠. 막 옆에다 놔기도 궁뎅이에 엉덩이 뒤에다 걸치고 이제 궁뎅이 좋다. 아니 좋은 가방 궁뎅이 되게 못 놔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하는 게 들어오면 백을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너백을 하나씩 융으로 되어 있는 걸 드리고요. 보관하시라고요. 거기다 넣어서 넣어서 잠깐 내려놓지는 않고요. 그걸 걸 수 있는 가방 거리들을 테이블에다 마련해놔요. 너무나 디테일하네. 이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집에 가서는 500원 더 내는 거에 대해서 화나지 않아요. 실력이 없고 다 똑같은데 지저분하고 멍성하고 배려도 없는데 또 비싸다면 화가 나지만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집이라면
500원, 1,000원은 얼마든 내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좀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도 휴지통이 자동으로 올려. 그냥 그 근처만 가면 자동으로 올리고 센서가 휴지통이? 네, 휴지통이 자동으로 인자를 해주고요. 그리고 뭐 핸드 소프나 핸드 크림 이런 것도 다 좋은 걸로 구비되어 있고 막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식당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긴 하죠. 대신 많이 코로나도 그렇고 이미 기존에 잘하는 집들도 있었고요. 조금 이제 1인 업장이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 하시던 분들도 많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각성들도 하셨고요. 그래서 점점 위생에 관한 것들은 해결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어른이 됐듯이 어쩌다 사장님들이 되다 보니까 사장님이 정확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의 정보를 입히는 것, 고객의 불편들을 없애주는 것, 그들이 누릴 혜택을 머릿속으로 헤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 이 네 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라디오 들으신 분들 중에 그 아이템 두세 개 재밌다 그러면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또 단골 식당에 가시거나 단골 헤어샵에 가시거나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헤어샵 쪽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수업을 많이 듣는 편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안내하고 나서 가운을 입혀드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가운을 입혀드리는데 되게 단순하지만 가운을 보통 행거에 걸어놓잖아요. 혹은 뭐 옷걸이에. 근데 그걸 좀 접어서 비닐에 넣고 세탁 일자만 적어주면 물론 귀찮은 거예요. 그쵸. 대신 경쟁자가 귀찮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돋보여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가운을 뜯어서 몇 시 언제 며칠 날 세탁한 걸 펼쳐서 입혀준다고 치면은 이 집 뭐야 되게 독특하네. 그리고 나중에 샴푸를 하고 났는데 여성용 타월하고 남성용 타월이 달라요. 어머나. 색깔이 굉장한 디테일이에요. 색깔은 많이 다르긴 하죠. 네, 색깔은 이제 뭐 찜질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수건은 구별 잘 안 해요. 뭉뚱그려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수건 스타일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수건 스타일은 달라요. 진짜 디테일을 많이 보시네. 남자 여자가 뭐가 다른가? 남자는 빨리 마르는 걸 좋아하고요. 여성분들은 약간 촉촉함을 유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운도 동일한 재질을 쓰면 남편과 아내가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들이죠. 사실 이런 틈새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디테일이고 사업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발 부탁이니까 허리 추면서 가위 쩍하니 꺼내갖고 잘라주지 말고 오동나무나 뭐 호두나무 같은 거 상자를 좀 짜서 고객한테 가서 좀 보여드려라. 그리고 상자를 열고 가위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고객이 좀 간섭하고 관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런데 하나 뭘 선택을 해서 줬냐면 18K 도금한 가위를 넣었어요. 금도금한? 네, 금도금한. 그래서 88%는 다 그 황금 골드 가위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소비자가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누리고 싶고 사고 싶고. 그걸 사은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로 잘라주는 거죠. 어머나. 금을 갖다 사은품으로 주면 그 가게 망하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데 회를 먹으러 갔는데 그냥 접시에다 회를 올려주는 집보다 귀찮고 힘들지만 옥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돌 같은 것들 아주 작게 입혀가지고 냉 입힌 다음에 그 위에다 회를 준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는 고객은 되게 단순하게 사장님이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좋아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미나리 주는 것보단 살짝 데쳐서 이렇게 매듭처럼 묶어서 주면 정말 손대기 아깝다, 먹기 아깝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지고 싶고 사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 가보면은 그 재료비 인상으로다가 부득이하게 그 가격 뭐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뭐 그런 거 많이 윤혜 씨도 많이 보죠. 많이 보죠. 근데 그런 거 음식점 들어가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 들거든요. 솔직히 뭐 이해는 하지만은 다시 내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재료비 내려간다고 다시 내리고 금방 건물 사겠네. 뭐 진짜요? 그 정도까지 생각. 배 아프다는 생각도 좀 나. 그리고 이 집에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특히 이제 뭐 장사가 잘 되는 집. 그 전략은 어떻습니까? 냉면집 이런 데 가면 매년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건 올라요.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세금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식자재도 오르고 다 올라요. 네. 모든 건 거의 월급 올라가는데.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월급도 그런가요? 네, 월급도 오르긴 오르죠. 많이 그 차이가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근데 네. 이제 많이 오르긴 오르는데 이걸 반영한다고 가격표에다가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덧빵이라 그러죠. 에? 500원 올린다 그러면 000 들어가는 15,500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500원을 그럼 15점 원래 000이었는데 그 0에다 종이를 잘라서 덮지요. 맞아. 애써. 아니면 덮지도 않아. 그냥 거기서 막 고쳐. 크게 써. 매직으로 이렇게 네, 고치고. 그러니까 이해들은 다 하세요. 그러니까 뭐 물가가 올랐으니까 힘들지 뭐 당연히 오르겠지. 근데 그걸 그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저라면 전 노력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신메뉴를 개발해서 네. 전 위에 고가로 앉혀놓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균일가를 팔고 있던 집이었다. 네. 그래서 뭐 10,000원 하는 메뉴가 3가지가 있어요. 가격표, 서비스 표가 3가지가 있으면 저는 제일 먼저 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왜 10,000원에 해당되는 정보가 뭐야. 돈을 주면 뭐랑 바꿀 수 있어라고 정보를 제일 먼저 입히고요. 그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10,000원짜리 말고 12,000원이나 13,000원짜리 정말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동안은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동네 수준에 맞추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말고 정말 내 실력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는 한 13,000원짜리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가장 인기 있는 녀석들 하나만 골라서 그 친구만 500원 인상을 시켜주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고가의 상품이 생기면 저가의 상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착해 보여요. 느낌이. 아까 말씀드렸던 15,000원과 15,500원 삼겹살이 있을 때 정보를 집어넣었다면 15,500원짜리 삼겹살집에는 17,000원이나 17,000원짜리 18,000원짜리 접대용 삼겹살 하나 집어넣는 순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렴해 보일 수밖에 없죠. 상대적이네 뭐든. 아니 그러니까 그 재료비 올라서 그 가격표 올린다 이 얘기는 안 그 쓰는 게 그럼 더 나은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내 노력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입증 자료를 좀 가져오고 하는 게 고객들이 훨씬 더 수긍하는데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많이 되고 해야죠. 이 디테일과 손이 많이 가야 돼요. 가격 아이디어. 더 받으려면. 아이디어가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아이디어 얘기하셨으니까 힌트를 좀 하나 드리면 어떤 업종과 어떤 업태든 늘 이렇게 가두어져 있어요. 테두리가 내 것에 푹 빠져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래서 고깃집 하면 고깃집, 헤어샵 하면 헤어샵. 근데 지지난달이었나요? 그 시청 상권에 한 복판에 커피숍을 냈는데 주변에 그 유명한 브랜드들이 한 15개 정도 있는 그 한복판에다 커피숍을 냈어요. 그래서 그럼 망하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수업도 뭐 부대찌개 집이 너무 잘 돼갖고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서 냈습니다. 그러는데 초반에 조금 좀 고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이제 식구가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근데 비슷해요. 뭐가? 다른 커피숍들하고 구성도 메뉴도 뭐 인테리어도 다 비슷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인지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지도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를 줍시다 그랬어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사면 바나나를 하나 줍시다 그랬어요. 바나나 별로 안 비싸니까. 예, 사실 그 도매상 가서 사면 그리고 숙성만 잘 시키면 굉장히 맛있는 바나나거든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랑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잘 바나나가. 어울려요. 근데 전 그걸 뭐 때문에 노린 거였냐면 하나를 더 주니까 혜택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전시 효과도 있었어요. 바나나는 여성분들이 핸드백에 잘 안 넣어요. 들고 가요. 손에 쥐고 예쁘니까. 들고 가요. 예. 그렇고 뭐 굳이 이거는 뭐 흉될 게 아니니까요. 바나나 들고 다니는 여자 한 번도 못 봤는데. 시청역으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1명, 2명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바나나 들고 아침에 출근을 한 분이 커피와 바나나를 내려놓으니까 옆 테이블에 있는 동료가 아침 안 먹었어? 라고 물어보죠. 그렇지. 아니 이 앞에 카페에서 바나나 주던데 어디? 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거기 한번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괜찮네요. 이걸 가격적으로 이제 바꿔볼게요. 네. 그 집의 커피숍 가격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S벅 커피숍의 별다방에 비해서 300원인가밖에 싸지 않아요. 그럼 비싸네. 그럼 비싸다고 생각을 하죠. 네. 브랜드도 없는 거 브랜드도 없는데 감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망하기로 작정했네. 제가 왜 감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인지도도 부족하고 새로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가격은 40년, 50년 된 노포들하고 비슷하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고객들은 눈치를 채죠. 그렇지. 여기 갈까 당연히 여기 가지. 근데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가격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냐면 바나나를 일반적으로 시내 한복판에서 사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는 곳은 고기, 커피. 편의점이죠. 네. 일반적으로 살려면. 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바나나를 사려면 개당 한 2,500원인가? 한 종이. 한 종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안 사보셨구나. 편의점에서 바나나도 팔아요? 1,000원 정도 해. 다 없는 게 없어. 두 분 왜 이러세요? 아니 이분이 자기 우물 안에 갇혀서 사시는 분이라서. 그때 이제 뭐 할인을 하니까 가격이 바뀔 때도 있죠. 한 1,000원 정도. 한 1,000원. 1,000원 정도. 전 그걸 노린 거예요. 원가는 대략 한 150원 정도가 되는데 150원에서 180원 왔다 갔다 해요. 네. 아주 저렴할 경우에는 100원도 해요. 대박. 근데 이 바나나 하나를 선물을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3,2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 3,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샀을 때 와, 이 집은 1,000원짜리 바나나를 나한테 끼워주는 집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500원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커피에 대해서 지불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착하고 저렴하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등까지 아직 장악은 못했습니다만 매출이 3배 올랐어요. 그지 그러니까 아직 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 별다방 옆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미세해요. 근데 그 미세한 걸 절대로 환산하지 못할 걸 주면 안 돼요. 뇌 속에서 이건 얼마짜리겠구나라고 하는 걸 줘야 되지. 그냥 구색 맞춘다고 이것저것 다 챙겨주기 시작하면은 그 경우는 원가만 많이. 그리고 뭐 쿠키를 줬어 이것보다는 바나나가 훨씬 좋아요. 몸에도 좋잖아. 지금 뭐 들어보니까는 김 대표님이 그 SBS인가 MBC인가 뭐 이렇게 백종원 씨 데리고 뭐 식당 이렇게 골목식당, 골목식당인가 그게 어느 방송? SBS야? 그 비슷한 거 이렇게 그 한번 방송 프로 한번 하셔도 괜찮겠네. 김 대표님 그 커피 가게에서 바나나를 의외의 그야말로 반전으로. 그러니까 백종원 그분은 이제 맛이 중점이신 거고 이분은 그 이외에 서비스나 뭐 이런 비주얼, 아이디어, 장사에 대한 아이디어 이거잖아요.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되게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어제의 나와 결별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들죠. 네,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비워야 돼요. 제가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게 하루에 20분은 걸으세요. 이게 제일 사실 소중한 얘기거든요. 20분을 정말 왜 장사하고 걷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색하고 사유하다 보면 비우게 돼요. 내가 지금 막 고민에 차 있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좀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철학자들도 그렇고 글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걸으려고 노력하는 건 걷다 보면 이제 무념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일정 정도는 비워야 누가 좋은 얘기를 해도 들어가요. 근데 내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요. 할 일이 많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직원도 뭐 그만둔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 이 머리 복잡한 것 속에서는 누가 아무리 좋은 보석 같은 얘기를 해줘도 안 들려요. 맞아요. 넣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20분에서 30분만 딱 산책을 좀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고요. 그 시간만큼은 고민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갔다 와서 그런 얘기들 하세요. 많이 가벼워졌어요. 다는 못 비워졌는데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한 자 읽더라도 뭐 오디오나 뉴스를 듣더라도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운동한 후에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 이거는 이제 자영업자랑 관계가 없는데 아이스크림은 할인해주는 아이스크림이 진짜 많잖아요. 저 어제도 갔었는데 가격이 2,000원인데 막 1,000원, 700원에 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700원보다 원가가 훨씬 더 싸다는 거잖아요. 제품별로 원가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뭐 음료도 그렇고 특히 주류도 그렇고 그래서 얼마나 원가가 많이 남길래 이렇게까지 싸게 팔 수 있는가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싸게 파는 거는 아마 제 그 가게 주인이 그
가게 주인이 싸게 파는 게 아니고 네. 그 편의점이 편의점 이런 데서 그 자기네들 아니 아이스크림 할인점 있잖아요.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모션 차원에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아이스크림만 할인해서 파는 데가 요즘 엄청 많아요. 네, 무인으로도 많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원가가 진짜 싼가 보다. 가격이 진짜 싸요. 200원, 300원 막 이래요. 설마. 좀 세상을 보시네.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초저가로 판매하는 곳 같은 경우는 구매가 가능하니까 공급이 가능하니까 하겠죠. 그럼 그렇게 유출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벤트 얘기하시고 할인 얘기하시니까 대부분 그러면 저 그래도 할인은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 네. 1년 내내 깎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할인 이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한정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그릇만? 몇 그릇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간 한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만.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몇 주년 기념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하루 50분, 30분에게 한정 판매를 해드립니다. 이 한정 판매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깎아주면 뭐 당연히 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정 판매를 한다는 이유는 내가 언제든 가서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반발심을 더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 왜 고깃집 같은 데 가서 혹은 뭐 백을 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아니 왜 10개밖에 없어요. 진짜 10개 나간 거 맞아요. 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명품들.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할인 이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념일일 경우에는 인원수를 제한을 두시고요. 또 24절기 활용할 수 있는 거 많죠. 입춘, 입동, 입하, 뭐 경칩 이런 이벤트들을 하실 경우에는 시간을 두시는 게 좋아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은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하는 시간 한정을 두시는 게 제일 좋고 이벤트를 할 때 저 강력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작은 것에 큰 걸 집어넣으면 고객들의 전기 자극이 커져요. 작은 곳에 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강뷰 아파트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그쪽이 비싼 이유는 그 작은 아파트 뭐 기껏해야 50평, 100평일 텐데 그 아파트 안에 한강을 집어넣었잖아요. 네. 똑같이 갑니다. 네. 어느 집은 갔더니 일식집인데 조그만 수족관을 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컨설팅한 집이 그랬었는데 입구에 문 열고 들어가면 좌우측이 수족관이야? 아쿠아리움 같아요. 상어를 넣었어요. 아쿠아리움 우리 아들이랑 가야겠네. 네, 상어를 넣었어요. 아쿠아리움 갈 필요가 없네. 어머나. 근데 그러면 들어오면서 와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와라고 하는 게 놀라운 즐거움이거든요. 이 놀라운 즐거움이 결국 재미란 뜻이에요. 와, 이 집은 뭐야? 횟집인데 상어가 있어. 제가 좀 이따 영상 보여드릴 텐데. 상어도 먹어요? 아니요, 먹지는 않고요. 그냥 관상용이죠. 거북이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먹히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왜 가끔 카페 같은 데 보면 관상용. 저희 8시부터는 이렇게 천정을 열어드려 해갖고 리모컨 쓰면 네. 마치 이렇게 쫙 이렇게 좌우로 문이 열리면서 하늘이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와. 또 일식당들뿐만 아니고 그 5성급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비싼 뭐 일식집, 가이세끼 요리점 이런 데 가보면 문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연못이 있고 정원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큰 녀석들, 아주 큰 자연, 뭐 강, 바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네. 굉장히 전기 자극이 세지기 때문에 할인 이벤트 같은 거 하실 때 도입들 하셔도 좋고요. 우리 집은 뭔가 나 좀 다름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디자인들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그 수족관 너무 좋은 게요. 보통 횟집 가면은 엄마 물고기 이거 우리가 곧 먹을 거야 이러면 너무 잔인해지는데 그 부분이 조금 관상용에 막 거북이 막 있고 하면은 눈도 즐겁고 먹을 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네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 고객들이 어디예요? 나 좀 아쿠아리움 못 가는.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신상이에요. 신상 새로운 거. 맞아. 남들한테 없는 거. 익숙하고 뻔한 것보다는 뭔가 새롭고 뭔가 도전해 보기 싶고 호기심이 생기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시네. 상어가 있죠, 진짜 백상어가. 대박이다. 이러면 사실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든 건 사실이에요. 이거 상어 사야 되죠, 돈 주고. 그렇죠. 어디서 잡아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고객들은 새로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푸짐하게 주는 집, 깨끗한 집,
야 여기 되게 재밌어. 그럼 이제 이런 소중한 정보들 아까 그 머리띠 얘기했던 것들랑 똑같은데 아주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득을 본 것 같다 그러면 혼자 알고 있지 않아요. 맞아. 얘기해주지. 누구한테? 친한 사람한테요.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공유하지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내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전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분, 두 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강력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제발 오늘부터라도 부탁이니까 누적 매출. 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와서 머리 자르신 분, 회식 제일 많이 하신 분, 네. 피트니스 가장 오래 등록해 주신 분들한테는 왜 카드 회사에서 누적 마일리지 주듯이 네. 저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1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100만 원, 150만 원의 매출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네. 이제 쭉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감사한 분들한테는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요. 맞아. 이게 3%라도 하나 주면 좋지.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희 지금까지 오셔서 누적된 매출이 이러니까. 아니 그 유명한 큰 브랜드들도 많이 사면 못 주잖아요. 맞아요. 할인도 해주고. 그럼 진짜 단골되지. 단골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나갈 때 선물 조그만 거 준비했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운동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캡 하나 준비했습니다. 골프 모자인데요. 그러면 나가면서 감동해요. 원가가 들어간 건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그동안 지불한 금액에 비해서는 진짜 미미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는 거죠. 맞아요. 아주 단단한 관계들. 그냥 다른 집 못 가요. 맞아요. 재방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했어요. 중요합니다. 네. 또 오는 거. 배워가시죠? 오늘 하나 또 건져가네. 그럼 또 하나 더 식당 가면은 이런 거 궁금해요. 그 9,900원. 네. 12,900원. 900원 넣는 거. 싼 거 같기도 하고 비싼 거 같기도 하고. 이건 뭐지? 4,900원 이런 거. 좀 얄밉다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있고. 이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제 뒤가 그러니까 10,000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9,900원 혹은 뭐 8,900원 뭐 이렇게 끝나는 것들을 이제 단수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드 프라이스라고 ODD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수 가격이 갖는 효과는 왼쪽 첫 자리의 숫자를 바꿔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너무 남발하다 보면 야 그거 너무 뒤에 100원 깎아주면서 생색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얄밉다는 생각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사람이 많은데. 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45,500원짜리를 500원을 깎아서 4만 원에 판다 그러면 500원을 깎아는 데가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를 500원을 깎아서 39,500원에 판다 그러면 확실히 달라 보여요. 확실히 다르네. 확실히 달라 보여요. 이걸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력으로 팔고 싶은 건 단수 가격을 쓰시고 뒤가 9로 끝나게 그렇지 않은 건 0으로 끝나게 쓰시는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단수 가격 뒤에 그 9자까지 나오면 세트 메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세트 메뉴는 어디든 가든 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쭉 긋고 몇 % 할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 싸 보여요. 제가 잘 그 방법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1이나 2는 당연히 제 가격을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1과 2를 구매하시면 세 번째 걸 1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혹은 2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창업에 관련된 거 가격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김유진 대표 그리고 오윤혜 씨 고맙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